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주말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롯데케미칼 유상증자 공시가 나온 게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충격이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무려 1조 원 규모입니다. 지금 6조가 안 되는 롯데케미칼에서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 말로는 복합 위기를 선제 대응한다고 하는데 지금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롯데케미칼 유상증자가 왜 좋지 못하게 보이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롯데건설에 5천억 넘게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케미칼 유상증자라고 하는데 일진머터리얼즈 인수자금이나 운영자금이라고 하지만 원래 롯데케미칼이 현금성 자산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데건설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렇게 유상증자를 1조 원 규모로 할 정도로 급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상장사인 롯데건설의 자금 수요를 위해서 결국은 롯데케미칼이 쓰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다음으로 11월 16일 한 이틀 전이죠. 유상증자 공시가 뜨기 이틀 전에 풍문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명확하게 유상증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없었으나 이틀 전에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바 없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하고서 나름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이틀 만에 유상증자 공시를 띄우니까 또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고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미래에셋증권 보고서인데요. 재무 구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일진머터리얼스 인수자금 조달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낮다. 그러니까 내부 자금, 현금성 자산이 있기 때문에 1조 원이 있고 외부 차입으로 자금 조달이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증 이슈가 계속 대두되긴 했지만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내용을 보시면은 신주 850만 주를 모집한다고 하고요. 운영자금 5천억 원,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6,050억 원, 주주 배정을 통해서 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주 발행계약은 13만 원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 발행가액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1월 16일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주 배정일이 12월 15일이니까 우리가 15일에 이제 배정이 되는 거고 결국에 주식은 또 이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2월 14일이 권리락이 됩니다. 그래서 14일에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우리가 이 신주를 받으려면 12월 13일까지는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주조합도 있고 구주주도 있고 한데 구주주의 그 청약 예정일이 1월 19일 인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상당한 수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한 주당 0.2주, 그러니까 20% 정도가 추가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실권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우리 사주에 대해서 우선 배정 비율이 20%가 있는데 과연 요즘 같은 분위기에 이 우리 사주에서 이 20%를 다 소화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그리고 지금 롯데케미칼에 그 과반 이상의 그런 지분이 롯데 이제 관계사들이 있는데 그 관계사들이 정확하게 유증에 참가한다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다행히 19만 2천 원까지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완전히 지금 찬물을 뿌려버려 가지고 지금은 이제 16만 7천 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지금 20% 정도 지금 희석이 될 거기 때문에 주가가 얼마까지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3만 원으로 일단은 예정가가 찍혔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하락이 이제 불보듯 뻔한 모습이고요. 지금 금요일 단일호가에서도 3% 이상 일단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권리락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롯데케미칼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기존 주주 입장에서도 추가 매수를 지금 적극적으로 할 만한 약간 좀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변동성은 커지는데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좀 회의적인 생각은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몇몇 분들이 질문도 주시고 하셔서 제가 지금 롯데케미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개인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그 권리락이 나올 때까지 이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지금 또 뭐 석유화학 업황 뭐 바닥이다 뭐 이러면서 또 반등도 최근에 나왔던 것도 사실은 예상이 되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수급을 보시면은 뭐 무조건 다 판 건 아니고 외국인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뭐 기관은 눈치를 채고 튄 건지 아니면은 그 룰에 의해서 좀 매도를 한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외국인은 또 매수세가 좀 들어오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월요일은 좀 하락을 예상하지만 그래도 좀 추이를 좀 봐야 알 수 있다 주식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마이너스 15%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5% 수준이고,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 이제 손절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서 반등이 만약에 나와준다, 그러니까 당장 월요일은 아니더라도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유증 그 배정 기준일까지 반등이 나와서 뭐 전고점 근처로 가준다 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평단이 19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평단 근처까지 거의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평단 근처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뭐 수익이 아니라 뭐 본전이든 아니면 약손실이더라도 뭐 손절을 할 마음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그 롯데케미칼 유증을 보면서 정말 뭐 대기업이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역시 그 전부터 롯데그룹 주엔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정말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 좀 드는 모습이고, 아직 석유화학 업황도 바닥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지 아직 뭐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회가 오면 매도를 하겠다, 그런 게 제 생각이고, 만약에 기회를 안 준다, 계속 하락해서 요 최저점 근처로 또 막 간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일진 머티리얼즈 성장성에 좀 기대를 하면서, 그리고 석유화학 업황에 반등에 기대를 하면서 강제적인 장기 투자를 생각하면서 유상 증자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오히려 뭐 초과 청약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단가를 낮춰서 좀 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가 추이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한 달 동안, 그게 일단 저한테는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 텔레그램에도 공유를 드렸고, 뭐 일진 머터리얼즈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은 하는 회사다. 뭐 실적이 3Q에 부진했지만 어쨌든 롯데케미칼 입장에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업체를 일단은 인수를 한다라는 취지에서 앞으로 이제 롯데케미칼을 보면 일진 머티리얼도 같이 봐야 되니까 그런 이제 메시지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아시다시피 냉정하게 봐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상장사기 때문에 뭐 100%를 로케가 갖고 있는 뭐 비상장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고 주주 환원을 뭐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의 뭐 성장세가 100% 롯데케미칼에 온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저는 이제 롯데케미칼 기회를 주면은 어쨌든 좀 탈출을 하겠다, 최대한 탈출을 하겠다. 하지만 기회를 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보고 그래도 계속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유증에 참여해서 좀 오랜 기간 업황이 회복되고 일진 머티리얼즈의 그 성장세가 부각될 때까지 좀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아무튼 좀 실망스럽고, 저도 주식을 오래 했는데도 다시 한번 또 무조건 대기업이라고 이렇게 안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요런 게 10월 20일에 공시 나온 거, 롯데건설에 금전대여 결정하고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었거든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때 도망가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반등 나왔을 때 도망가셨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사실 저도 좀 더 관심 갖고 좀 더 냉정하게 봤으면은 조금 더 빨리 눈치챌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은 조금 반성을 하고요. 일단은 앞으로 좀 대응을 해가지고 큰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뭐 토론방 봐도 지금 뭐 계속 난리가 났죠. 뭐 글 엄청 올라옵니다. 지금 난리가 났고, 옛날에 두산도 생각나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는데, 아무튼 롯데케미칼 주주분들 저도 갖고 있는데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잘 대응해서 어쨌든 큰 손실 없이 빠져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